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양이 이글거리고 한낮의 기온이 50도를 넘어서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일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의 기술이 있습니다. 중동의 여름은 인간이 버티기 어려운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낮에는 그야말로 불구덩이 같고 밤에도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 여러 국가에서 한국이 세운 스마트 시티와 냉방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막을 냉장고로 만든 기적의 기술이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기에 사막을 냉장고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초고효율 냉방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에어컨은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중동의 전력 소비의 절반 가까이가 냉방에 쓰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냉각 기술, 배터리 열 관리 기술을 냉방에 응용해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냉방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 개념과 결합된 도시형 냉방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방식은 단순히 각 집마다 에어컨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에 중앙 냉방 네트워크를 설치해 한 번 만든 시원한 공기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장고처럼 작동하는 셈이죠. 이 시스템 덕분에 도시는 일정한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고 전력 낭비도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요소입니다. 사막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화석 연료 의존입니다. 석유와 가스를 파는 나라임에도 정작 자국 내에서는 에너지 낭비와 환경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최신 배터리 저장 기술을 결합해 친환경 냉방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오히려 도시를 시원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입니다. 중동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이 오면 공포였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만든 도시에서 여름을 견딜 수 있다. 사막의 삶을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꾼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주민들의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이 해마다 기록적인 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력 부족과 열사병 같은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동에서 증명해낸 이 기술은 곧 전 세계가 필요로 할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은 한국의 성과를 대서특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에너지 전쟁의 승자는 석유가 아니라 냉방 기술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승자가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중국 역시 뒤늦게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이미 신뢰와 경험 면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답은 한국이 가진 독특한 DNA에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더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반도체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것도,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제약을 혁신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이번 사막 냉방 프로젝트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부유한 왕족과 지도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석유를 팔아 부자가 되었지만 한국은 기술을 팔아 미래를 만들고 있다. 석유보다 더 값진 자원이 기술이라는 사실을 사막 한가운데에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라는 공통의 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이상 기후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사막을 냉장고로 바꾼 이 기술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인류 전체의 생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원도 군사력도 아닌 혁신의 힘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은 단순히 더운 지역이 아닙니다. 이곳은 섭씨 50도를 넘는 혹서가 일상이자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지역입니다. 석유로 불을 축적했지만 정작 자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절실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강국들이 앞다투어 중동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그들이 제시한 해법은 결국 현지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왜 중동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한국만을 받아들였을까요? 첫째, 실패하지 않는 신뢰 때문입니다. 중동은 이미 과거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속아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했고, 유럽 기업들은 기술은 뛰어났지만 현지 맞춤형 솔루션이 부족했습니다. 중국은 값싼 인프라를 제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품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었으나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속도가 느려 빠른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계약보다 결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 안에 약속한 성능 그대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중동에서 한국 기업의 평판은 곧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둘째, 현지 맞춤형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은 사막의 현실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냉방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기후와 생활 방식, 심지어 문화까지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주거 단지에는 중앙 냉방 시스템을 설계하면서도 종교 행사나 공동체 생활 패턴에 맞춰 공기의 흐름과 공간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두바이의 상업지구에는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과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 고온다습한 여름에도 안정적인 냉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중동은 한국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석유도 광물도 없었고 오직 인재와 기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식, 더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동은 바로 이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돈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산업을 성장시켰던 나라였습니다. 중동의 지도자들은 한국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DNA를 가진 나라라고 말하며 깊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넷째, 협력적 태도였습니다. 강대국들은 흔히 중동에 들어올 때 지배자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줄 테니 돈을 내라.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로 다가갔습니다.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기술을 이전하며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유지보수를 함께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지도자들은 한국을 외부의 기업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친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동은 결국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만 많은 파트너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필요했던 것은 약속을 지키고 현지를 이해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그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냉방뿐만 아니라 물 관리, 에너지 효율, 스마트 교통까지 한국의 기술이 결합된 도시들은 곧 중동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막을 냉장고로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막을 미래 도시로 바꿔낸 것입니다. 세계는 이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은 중동이 한국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역시 뒤늦게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의 중심지이자 미래 경제의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이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곧 한국이 글로벌 중심 무대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앞으로 중동은 한국과 어떤 미래를 함께 그려갈까요? 사막을 냉장고로 바꾼 기술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기후위기, 인공지능 도시, 우주산업까지 협력의 무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만남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동맹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순간 세계 강대국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을 냉장고로 바꾼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한 지역의 성공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의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은 이제 더 이상 중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모두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한국이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강대국들의 자존심을 흔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석유와 군사안보, 그리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까지 미국 기업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이 미국 대신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사막의 심장을 한국이 점령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보냈습니다. 특히 미국은 냉방 기술을 에너지 효율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미국이 주도하던 에너지 산업의 판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값싼 인프라와 빠른 시공 능력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이 보여준 성과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값싼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 중동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택한 순간 중국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곧바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 인력을 스카우트하려 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빠르게 복제해 시장에 내놓으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동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신뢰와 품질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전략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또 다릅니다. 일본은 한때 중동 프로젝트의 강자였습니다. 플랜트, 발전소, 정유시설에서 일본 기업들은 막강한 존재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수적이고 느린 대응이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중동에서 일본의 자리를 빼앗았다라며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뒤늦게 친환경 냉방 시스템을 내놓았지만 이미 시장은 한국을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유럽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는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보다 한국이 앞섰습니다. 특히 유럽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이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막에서 증명한 시스템은 유럽이 찾던 해답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언론은 한국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새로운 기후 기술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왜 강대국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술이 곧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20세기를 지배했다면 21세기를 지배할 자원은 에너지 효율과 기후 대응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서 한국이 앞서 나간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산업과 영향력이 한국에 밀릴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한국을 견제하고 있을까요? 첫째, 정치적 압박입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자신들의 틀 안에 묶으려 합니다. 둘째, 기술 경쟁입니다. 중국은 한국 기술을 빠르게 모방하려 하고 일본은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 프레임입니다. 일부 외신은 한국 기술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실험 단계일 뿐이라는 식으로 평가절하하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미 중동의 선택이 끝났다는 점입니다. 사막을 냉장고로 만든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낸 나라는 한국뿐이었고 그 성과는 주민들의 삶을 바꾸며 신뢰를 확고히 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아무리 견제해도 현실에서 증명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강대국들의 견제를 뚫고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세계는 기후 위기라는 공통의 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누가 제시하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새로운 리더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사막을 냉장고로 바꾼 기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막을 냉장고로 만든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중동의 삶을 바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과제, 바로 기후 위기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승자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자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해마다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산불과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곳곳에서도 기록적인 더위와 홍수가 반복되며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 전력 대란, 식량 위기까지 기후 문제는 전 세계를 압박하는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여준 사막 냉방 기술은 단순한 지역 해법이 아니라 이전 지구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충격을 준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석유와 가스를 무기로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를 제어하는 기술, 에너지를 절약하는 혁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성과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태양 아래에서 한국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이 이 전쟁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언제나 부족함 속에서 답을 찾아야 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고 광물도 부족한 나라. 그래서 한국은 오직 머리와 기술로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가 된 것도, 배터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한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능력, 그것이 한국의 힘이었고, 이번 사막 냉방 기술도 그 힘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중동의 지도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석유로 부자가 되었지만 한국은 기술로 인류를 살리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석유 시대가 끝나가고 기술과 혁신이 새로운 자원으로 떠오른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이 전 세계를 뒤흔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폭염과 전력난에 시달리는 유럽은 이미 한국의 기술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 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값싼 대안을 내놓으려 하지만 품질과 신뢰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일본은 뒤늦게 추격하고 있으나 이미 주도권은 한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상황, 바로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뒤 한국의 기술이 유럽의 도시를 시원하게 만들고 아프리카의 마을을 살리고 동남아시아의 홍수 피해를 줄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단순히 산업의 성공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지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석유보다 100배 비싼 자원은 바로 신뢰받는 기술이고 한국은 지금 그 자원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대국들은 한국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 한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막을 냉장고로 바꾼 기술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기후기술, 에너지 혁신, 인공지능 도시, 우주산업까지 연결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 길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건 전쟁이 될 것이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역사를 새롭게 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아무리 견제해도 한국이 만든 새로운 질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원, 바로 혁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막을 냉장고로 만든 사건은 단순한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21세기의 권력 지형을 바꾼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 나라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답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한국은 이 기후 전쟁의 중심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미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놀라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